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해용 클래스 현대사회와 법이야기 네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가?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길거리에 쓰러져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걸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과연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착한 사마리안법, 즉 긴급구조 불이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처벌해야 되는가 한번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택시기사 방치 사망 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걸 보셨을 텐데 승객이 짐을 싣고서 공항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근데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승객 입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이라면 승객이나든지 옆에 사람이 그런 상태가 오면은 자기가 응급구조를 할 수 있으면은 도움을 하고 아니면 119에 전화하고 구조를 할 텐데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은 그냥 내려가지고 트렁크에서 자기 짐 꺼내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택시기사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을 한 사건이죠. 여기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경우가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선한 사마리안법 긴급구조 불이행죄에 해당되는가의 문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에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가져보려고 해요. 자, 영무원 갑은 한겨울에 기차역 구내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 을을 역 밖으로 내몰아서 사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무원 입장에선 여기에 그 노숙자를 재울 수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한 거죠. 근데 사건 발생 당시는 영하 6도였고 노숙자는 갈비뼈가 부러져 내부 출혈이 있던 상태였어요. 이 영무원은 그 당시에 119를 불러서 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은 취해 있었으니까 그 목소리로 괜찮다 해서 어쨌든 영무원이 밖으로 끌어냈고 사망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망 원인을 봤더니 골절과 출혈로 과다 출혈로 인한 것인데 이때 역 안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죽게 한 영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술집 주인 갑은 한겨울에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내몰아서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집에서 술 먹고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되니까 언제까지 재울 수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한 거죠. 나가라고 해서 내쫓고 밖으로 술 취한 사람을 밖으로 꺼내고 가게 문 닫고 퇴근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을 한 거죠. 나가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갑은 이게 집 앞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집 앞에 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괜히 구해주면 경찰도 오고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을이 사망해 있던 거죠. 이랬을 때 1번의 갑과 영무원 갑과 술집 주인 갑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 갑 3번의 갑의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와 관련된 범죄명을 먼저 알아야겠죠. 어떤 범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떠오르는 범죄 없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안 도와주고 버리는 경우예요. 생각나셨어요? 유기죄라는 거죠. 유기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버리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과거에
지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 이렇게 그 애를 버리려고 서울역이나 놀이동산 데리고 가갖고서 엄마가 놓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하고서는 떠나버리는 경우들. 이게 유기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유기죄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한 거죠. 근데 그 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유기죄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렸죠. 버렸어요. 그죠? 버렸는데 그냥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렸는데 누군가가 잘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렸는데 죽기까지 했어요. 사망까지 했죠. 그래서 범죄명이 유기죄는 그냥 버리는 것만 처벌하는 건데 이건 유기로 인해서 사망까지 했으니까 죄명은 더 커지겠죠. 처벌도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유기죄와 관련된 우리 형법상에 우리 범죄를 규정해 놓고 있는 형법상에 유기와 확대의 죄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내다 버리거나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죄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단순 유기죄 그리고 영아 아이를 엄마가 버리거나 했을 때 영아 유기죄가 있고 부모를 버리면 이 직계 존속을 버리면 처벌이 세지는 존속 유기죄가 있고 그리고 중유기죄라는 범죄가 있고 유기 등 치사상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유기를 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가지고 버렸다면 그건 살인죄예요. 살인의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총 쏴 죽이거나 뭐 칼로 찔러 죽이거나 목 졸라 죽이거나 다양하지만 죽이는 방법이 내다 버려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가지고 버렸다면 그건 살인죄지 유기죄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같은 경우 술집 주인이나 영무원 입장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몰랐죠? 그냥 버린 거예요. 자기가 보호하기 싫으니까 버렸어요. 그런데 죽은 거죠. 이랬을 때는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다고 할 때는 내가 보호 의무가 있는데 버렸어. 근데 사망까지 했어. 근데 사망은 예측하지 못했어. 사망은 고의가 없어. 그러면 유기치사죄가 돼요. 만약에 버렸는데 다쳤으면 뭐겠어요? 유기치상죄가 되겠죠. 상해할 때 상자예요. 여러분 언론에서 강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죄명들이 있죠. 강간을 했는데 강간을 하는 와중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강간치사죄. 강간을 하다가 사람이 다쳤으면 강간치상죄예요.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일 생각을 아예 고의까지 있었다라면 그건 강간살인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까 유기는 했어요. 근데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 성립하는 게 유기치사죄예요. 그러니까 그 세 명에게 영무원 갑, 술집 주인 갑, 그리고 일반 시민 갑을 유기는 했어요. 근데 유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유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유기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이 범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논할 때는 죄명을 봐야 돼요. 유기죄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형법 271조 1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죠.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법적으로 내가 의무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는 자식을 돌봐줘야 될 의무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 의무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법적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돌봐줘야 돼. 아니면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돌봐줘야 돼. 법적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민법에 부양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유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상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상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족 입장에선 요양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죠. 부모를 돌봐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는 요양비를 지급하고 그 사람은 요양비를 받고 그리고 그 어르신이 돌봐주죠.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서 부모를 유기했어요. 계약상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버렸을 때 유기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민법상의 부양 의무라든지 계약상의 부양 의무라든지 보호 의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오면 아까 2번 사례 수윗집 주인이 버린 경우 밖으로 내몰아서 술 취한 손님을 밖으로 내몰아서 사망하게 한 경우는 이 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럼 술집 주인하고 술 취한 손님하고 무슨 도와줘야 돼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요? 그거 쓸모없는 건데요? 근데 우리 그것도 계약이에요. 계약은 다 서면으로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고 다 계약이 아니라 아닌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술집에서 스타벅스나 이런 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거 다 계약 관계예요. 계약서만 체결하지 않을 뿐이죠. 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관계라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인데 우리가 손님 입장, 승객 입장이에요.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 그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가 내리고 싶은 곳에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의무도 있어요. 의무가 뭐예요? 돈을 내야 될 의무죠. 승차비를 내야 될 의무죠. 그럼 반대로 버스기사나 지하철은 어떤 권리 의무가 있을까요? 권리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무는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 승객을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내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하철 내에서 사고가 났어요. 안전사고가 났어요. 지하철이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죠. 술집이나 이런 커피숍도 마찬가지예요. 권리 의무 관계예요. 우리 그냥 카드 주고 결제만 하고 나오고 음식 받아서 나오지만 어떤 계약 관계예요? 나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의무는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스타벅스나 커피숍이나 술집 주인의 권리 의무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의무는 뭐가 있어요? 손님이 안전하게 먹고 떠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물기가 있는데 안 닦아서 넘어졌다. 이러면 그 업자에게 책임을 묻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을. 그러니까 아까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술 취한 승객과의 계약 관계예요. 계약상 이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의무가 있는데 내쫓아서 죽게 했으니까 유기죄가 성립할 거고 사망을 했으니까 유기치사죄가 될 거예요. 하나의 답은 찾았어요. 그러면 영무원은 어떨까요? 영무원이 먼저 유기죄로 처벌을 받아야지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서 유기치사죄가 될 텐데 유기죄가 먼저 성립하려면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예요. 영무원과 노숙자. 영무원이 노숙자를 보호해야 될 법률상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었다면 법률사 의무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영무원과 노숙자, 영무원과 승객이었다라면 모르겠지만 노숙자예요. 그 열차를 타지 않는 사람이에요. 법률상 의무도 없고 계약상 의무도 없어요. 3번도 마찬가지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도와줘야 돼. 우리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 도와줘야 돼. 법적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상의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랑 무슨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유기죄라는 죄명에 여기가 성립이 안 되죠. 주체에서 보호 의무가 법률상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기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무원 입장이라든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될 의무 있어요? 없어요? 법적이나 계약상의 의무는 없지만 도덕상, 조리상의 보호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없잖아요. 조리라고. 그냥 법률상 계약상을 지워버렸다면 그냥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라고 했으면 도덕적 의무도 포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의무를 뭐가 수식하고 있어요? 법률상 계약상이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도와줄 도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선한 사마리안법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노유는 뭐예요? 노인과 어린아이. 질병, 기타 사정은 아프거나 이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나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조력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유는 뭐 기타 사정이 있으니까 뭐 술에 취했든 약에 취했든 아니면 원래 아팠든 그런 건 묻지 않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리면 돼요. 그리고 행위는 유기예요. 유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서울역 앞에다 놓고 온다든지 동물원에다 놓고 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버리고 장소적으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쪽에 버리는 거를 예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유기예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데려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도 유기예요. 왜? 내가 떠남으로써 보호 조치를 못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장소적인 이전, 어디다 놓고 오는 것만 유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고 떠나는 것도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는 여담으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금 아까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버지를 모시기 싫으니까 요양원 앞에나 아이라면 보육시설 앞에다 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데리고 있을 때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옷도 못 주고 그냥 되게 간신히 살 정도만 하고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를 요양원에 앞에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요양원에서 보니까 불쌍해서 받았죠. 받고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요양원에 갔는데 너무 잘 사시는 거예요. 하루 3끼 다 먹고 옷도 깔끔하고 그리고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첫사랑도 만나서 옛날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더 행복해지셨어. 나랑 살 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행복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잘 버려준 거죠. 이런 말이 좀 잘못된 거가 하지만 이게 진짜 잘못된 용어긴 하지만 그러면 이때도 유기죄가 성립할 것이냐? 될까요? 안 될까요? 유기죄. 버림으로써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게 됐어요.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돼요. 유기죄는 언제 성립하냐면 버리는 순간 성립해요. 버리고 그 다음에 잘 살든지 뭐 잘 살든지 이런 건 묻지 않고 버림으로써 유기죄는 성립하는 거예요. 왜?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해줘야 될 사람을 버림으로써 위험을 발생시켰잖아요. 다행히 잘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죽게 되면 유기치사죄,
다치게 되면 유기치상죄로 처벌이 더 세지는 거고. 그러니까 버림으로써 더 잘 사는 거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거예요. 그냥 유기죄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착한 사마리안법이에요. 착한 사마리안법 성경에 나오죠. 어떤 사마리안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줘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죽을 상황, 이제 위험에 빠져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제사장. 제사장이라면 그때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귀족계층 정도겠죠. 그리고 지금 하층민이라고 불리던 그 당시에 사마리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이유로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려요. 안 도와주고. 그리고 레위인은 얘를 도와주면 나도 강도를 만나서 동일한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모른 척하고 가버려요. 근데 사마리안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층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막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자기는 또 갈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치료해다오. 그러면서 돈을 주죠. 그리고 내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올 테니까 부족하면 더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죠. 과연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는 거예요. 신분을 떠나서.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유기죄의 문제와 연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여러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이거예요.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위험에 빠진 자를 구조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자. 구조 불이행죄라든지 구조 거부죄, 불구조죄 이런 표현으로 쓰고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자신이 위험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죽을 상황인데 들어가서 불 났는데 내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안 구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불구경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제3자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과연 처벌해야 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그런데 이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는 이렇게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긴급구조 불이행죄, 즉 아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옆집 사람을 안 도와줬을 때 유기죄로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는 유기죄를 법률상 계약상 보호 의무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따뜻한 나라, 따뜻한 형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저는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안 도와주면 처벌받으니까 도와주겠죠. 더 많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형법이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인 게 뭐냐면 법이라는 거는 그 사회와 그 시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형법이라는 것은 강력한 공권력이에요. 우리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도덕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덕 중에서도 인간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은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을 지키도록 했고, 근데 그 법 중에서도 이건 정말 꼭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건 형법으로 만들어요. 형법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형벌권, 사형, 징역, 뭐 벌금이라 가지고 형벌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도덕으로 다 해결되는 것들은 법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법으로도 지켜지면 형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이란 나라들이랑 그런 나라들에서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되는 법. 왜 만들었을까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과거 사례들을 봐요. 우리나라 지금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송파 세무녀라든지 이렇게 안타깝게 떠나는 사고들이 있지만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요. 먹는 거 보면.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땠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의 이제 어르신들이라면 어르신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젊은 친구들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보면 보릿고개 막 이런 거 있을 때 거지들도 많았고. 근데 그때는 다 도와주던 시대였어요. 그 경주의 채부잣집 가보면 뭐예요? 베푸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어려웠지만 다 같이 나누는 사회였다는 거죠. 이것도 간단하게 여담을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옆 시골로 그 당시 표현으로 시집으로 오신 거죠, 우리. 근데 저희 집은 종갓집이었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1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힘들게 살으셨겠죠. 그래서 큰오빠, 저희 외삼촌이죠. 큰오빠 집에서 조카들 봐주면서 밥 끼니 갠신히 때우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더니 저희 집은 그래도 농사를 지었는데 밥은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종갓집으로 시집 왔고 옛날에 그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고향도 못 가보고 일을 많이 하셨겠죠. 부엌에서 일하고 밭일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동네에서 활동하던 거지가 이 엄마가 시집은 우리 본가가 있는 그를 와서 구걸을 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순간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왜? 고향 생각도 나고 오빠 생각도 나고 몇 년째 못 갔으니까. 그래서 막 눈물을 막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뭔가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몰래 그 곳간에서 쌀 한 바가지 퍼갖고 준 거예요. 빨리 가라고 대신.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오늘 밥 해라고 한 바가지 주던 시대인데 그거 빼돌리면 걸리면 이제 혼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반가우니까 준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할아버지가 그 거지 손에 붙잡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쌀 퍼준 거 걸렸을까 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할아버지 표정이 그렇게 어둡진 않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길거리에 집에 들어온 거지 그냥 보내는 거 아니다. 밥 차려라. 그래서 그 거지랑 같이 밥상 차리고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어머니 진짜 부엌에서 많이 울으셨다는데 그처럼 옛날에는 어떻게든 어려운 시대여도 나누는 시대였기 때문에 긴급구조 불이행자 다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현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택시 운전기사 운전 중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손님이 방치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도와주기 찜찜해요. 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해서 괜히 심폐소생술 하다 보면은 이제 남성이 여성을 해주다 보면 성추행 문제로도 제기될 수도 있고 괜히 내 돈 없어졌다고 이럴 수 있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도와주는 일들이 점점 더 발생하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긴급구조 불이행죄, 선한 사마리안법을 만들어야 되느냐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1964년도에서 여성이 강도에 찔렸어요. 근데 35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35분 동안 38명이 창가로 그 모습을 지켜보거나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까 긴급구조 불이행죄 선한 사마리안법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쓰러진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냐?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에 신고 불이행죄라는 건 있어요. 유기죄로 처벌 불가능하죠. 아까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아니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신고 안 했을 때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아주 경범죄라는 건 아주 약한 이런 것만 있지 아까 유기죄처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대신 어쨌든 우리가 길거리에 쓰러지는 사람을 잘 도와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찜찜한 거예요. 도와줬을 때 나에게 내가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죽었어. 그러면 나한테 이거 가슴 아파하고 너무 심하게 해갖고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돈 내놔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급조치를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일부는 있어요. 여기 보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이라고 해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나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치료를 한 사람이 고의나 아주 큰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책임을 면한다. 근데 우리가 이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응급의료 종사자 그리고 선원법이라든지 119에 따른 구급대 요원대 이런 사람들만 적용이 되니까 이 법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했을 때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돕기가 더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법, 아까 긴급구조 불이행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처벌하자라는 찬반론이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타주의의 실현이다. 남을 위한 이타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걸 처벌함으로써 길거리에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처벌받으니까. 사람에 대한 구조 의지를 더 갖게 해서 더 많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반대로는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건 도덕적 윤리적 의무다. 그걸 왜 법으로 강제하느냐. 충분히 도덕관리 상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법이 지나치게 도덕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자율성이 침해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해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도와줘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데 저도 볼 때는 과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에 부모님들 어렵게 살던 시대에는 이런 일이 적었지만 지금 이렇게 점점 개인주의화 되는 사회에서는 필요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들도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긴급구조 불이행죄를 신설하든지 아직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요. 법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유기죄에서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사람들은 뭐 처벌을 요 정도 한다라면 도덕상 의무를 위반해서 이렇게 조리상 의무를 위반해서 유기한 경우에는 처벌을 조금 낮게 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도 이제 검토해 볼 단계는 충분히 됐고 왜냐 우리나라로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처벌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따라서 뭐도 나와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면책조항.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안 도와주면 형사처벌해요. 근데 도와줬는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너 손해배상해. 그럼 어떻게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긴급구조 불이행죄, 뭐 착한 사마리안법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면 플러스 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책임을 면해주는 법까지 만들어져야지 완벽하게 되겠죠. 우리 지금 응급구조 했을 때 면책조항은 그런 응급구조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와줬을 때 보따리 내놓으라고 했을 때 보따리 안 내놓을 수 있는 처벌 조문도 보따리 안 내놓을 수 있는 면제 조항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착한 사마리아법 긴급구조 불이행죄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길거리에 쓰러지는 사람 도와주지 않는 거 처벌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안락사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